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한 여자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영원히 얼어붙은 듯했다. 민경아, 왜 그렇게 살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레즈비언이라니.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이제 죽은 걸로 치자. 그 말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족들 사이에서 맴돌던 선언이었다. 갑자기 장례식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민경이었다. 살아있는 민경.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저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가족들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의자를 엎었다. 혹처럼 강렬한 이 순간 민경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민경은 서울의 번화한 홍대 거리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예민하고 감성적인 아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대학에 들어가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아버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경의 삶이 변한 것은 민효를 만난 후였다. 민효는 같은 대학 후배로 밝고 활기찬 성격의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다. 둘이 처음 만난 곳은 봄날의 여의도 한강공원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민효가 카메라를 들고 민경을 찍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이 순간을 영원히 담고 싶어요. 민효의 말에 민경의 심장이 뛰었다. 그날부터 둘의 만남은 잦아졌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밤늦게까지 산책하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사랑은 곧 시련을 불렀다. 민경의 가족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가 민경의 일기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게 뭐야? 여자애랑. 미쳤어.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죽은 걸로 치자. 그 선언은 민경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나왔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민효의 집으로 향했다. 효야, 나 이제 혼자야. 민효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언니, 나랑 같이 살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둘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민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민경을 지지했다. 민경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버텼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저녁에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힐끔거렸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네. 민경이 한숨 쉬자 민효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게 중요해. 점점 민경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족의 배신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민효는 그녀를 위해 상담소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언니, 포기하지 마. 나 있잖아. 민효의 따뜻한 말에 민경은 힘을 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경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과 식욕부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값이 비쌌다. 그러던 어느 날 민경은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너는 죽었다.
장례식을 치른다. 그것은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가족이 그녀를 완전히 지우려는 시도. 민경은 충격에 빠졌다. 효야, 나 정말 죽은 것 같아. 그녀가 울며 말했다. 민효는 화가 났다. 아니야, 언니. 우리가 증명할게. 라이브로 나타나서 보여줘. 그 아이디어가 민경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례식 당일,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여의도에서 민경과 민효의 사랑은 깊어졌다. 민효는 카메라를 들고 민경의 일상을 찍었다. 언니의 미소가 제일 좋아. 민효의 말에 민경은 수줍게 웃었다. 둘은 주말마다 한강을 산책했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었다. 한국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이 순간들은 오아시스 같았다. 민경은 과거를 회상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여자친구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사회의 압박 때문이었다. 대학에서 민효를 만나기 전, 그녀는 여러 번 데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자책하던 날들. 민효는 그런 민경을 이해했다. 민효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했다. 부산 출신인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올라와 자유를 찾았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민효의 생일에 민경은 손수 만든 케이크를 준비했다. 효야, 너 없인 못 살아. 민경의 고백에 민효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둘은 포옹하며 잠들었다. 사랑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외부의 바람이 불어왔다. 민경의 옛 친구가 관계를 알게 되고 소문을 퍼뜨렸다. 민경이 레즈비언이래. 직장에서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은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민효는 사진전을 준비하며 바빴다. 그녀의 작품 주제는 숨겨진 사랑이었다. 민경을 모델로 한 사진들이 많았다. 이 사진들로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민효의 열정에 민경은 감동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민경의 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집에 와. 부모님 걱정해.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집에 가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민경은 거부했다. 저 사랑해요. 그게 왜 죄예요?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붉어졌다. 나가. 너는 죽은 거야. 그날 민경은 영원히 집을 떠났다. 민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괜찮아. 민경은 울며 안겼다. 둘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결혼할 수 없어도 함께 할게. 하지만 충돌은 계속되었다. 민효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그런 생활 그만둬라고 소리쳤다. 민효는 맞섰다. 엄마, 이게 제3이에요. 가족의 반대는 둘을 더 단결시켰다. 그들은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퀴어 문화 축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민효가 말했다. 우울증이 민경을 다시 괴롭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부했다. 민효는 그녀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 한약을 지어주고 함께 명상을 했다. 언니, 나 믿어. 민효의 지지가 민경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경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과거에 잠시 만난 여자, 지은. 그녀는 민경을 다시 유혹하려 했다. 민효보다 나었대. 지은의 말에 민경은 동요했다. 지은의 등장으로 민경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은은 민경의 대학 선배로 과거 짧은 로맨스를 나눴던 사람이었다. 언니, 왜 민효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의 유혹은 달콤했다. 민경은 스트레스 속에서 약해졌다. 어느 날 민효가 집에 없을 때 지은을 만났다. 그냥 이야기만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다. 키스가 일어났다. 민경은 후회했다. 미안해.
효야. 민효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민경의 핸드폰 메시지를 봤다. 언니, 왜? 민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신의 아픔이 그녀를 찔렀다. 나 믿었는데 민효는 집을 나갔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민효는 홀로 울었다. 민경은 필사적으로 찾았다. 효야, 제발 돌아와. 실수였어. 하지만 민효는 사라졌다. 민효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고향집에서 어머니와 지냈다. 엄마, 사랑이 왜 이렇게 아파?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을 이해하려 했다. 효야, 내 마음 알아. 하지만 한국에서 민효는 고통스러웠다. 민경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한강에서의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언니 없이 못 살아. 민경은 홀로 서울에서 고립되었다. 우울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가 가족 지지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다. 민경은 민효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너가 내 전부야. 편지가 부산으로 갔다. 민효는 읽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반전의 고조. 가족이 민경의 사망을 선언했다. 소문이 퍼졌다. 민효는 뉴스를 통해 알았다. 민경 언니가 충격에 부산에서 서울로 달려왔다. 장례식장 앞에서 민경의 라이브를 봤다. 화면 속 민경의 모습에 민효는 달려갔다. 언니. 둘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민경은 민효를 안았다. 효야, 용서해줘. 민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도 미안해. 함께 싸우자.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민경은 당당했다. 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 라이브 영상이 SNS에 퍼졌다. 퀴어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한국도 변해야 해. 미디어에서 다뤘다. 민경과 민효는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라이브 사건 후 민경과 민효의 삶은 변했다.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지지자들이 많아졌지만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레즈비언은 한국에서 나가 익명 메시지가 왔다. 민경은 두려웠다. 효야, 우리 괜찮을까? 민효는 강했다. 함께라면 이겨낼게. 둘은 서울의 퀴어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사랑은 자유다. 구호가 울렸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너희 이야기 감동적이었어. 지지가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가족 명예훼손 후 법정에서 민경은 증언했다. 아빠, 저는 당신 딸이에요. 왜 버리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울었다. 경아, 미안해. 화해의 싹이 트였다. 민효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효야, 내 행복이 중요해. 처음으로 인정했다. 둘의 사랑은 주변을 변화시켰다. 민경의 우울증은 점점 나아졌다. 민효와 함께 요가를 하고 산책했다. 고조의 절정.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민경, 나 포기 못해. 그녀는 민효를 협박했다. 헤어지지 않으면 소문 낼게. 민효는 대면했다. 언니 사랑은 내 거야. 그만해. 지은은 패배했다. 미안.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민경이 프러포즈했다. 효야, 영원히 함께할래. 민효는 네, 라고 대답했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들의 결혼식이었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절정의 순간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다. 민경과 민효가 함께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몰랐어. 눈물의 화해. 어머니가 민요를 안았다. 우리 가족이 되죠. 민요는 감동했다. 감사해요.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한국의 퀴어 사랑, 시청자들이 공감했다. 법적 변화의 물결.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민경은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퀴어 테마의 작품을 만들었다. 민요의 사진전도 대성공. 우리 사랑이 영감이야. 둘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제주도로 여행 가서 바다를 보며 꿈을 나눴다. 하지만 여전한 도전. 혐오 단체의 시위. 레즈비언 반대. 민경은 연설했다. 사랑은 인권이에요. 지지가 모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민경과 민요는 서울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트리를 장식하며 웃었다. 1년 전 장례식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 삶. 민경이 말했다. 민요는 언니,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가족이 방문했다. 함께 떡국을 먹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화해의 상징.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더 많은 퀴어 커플이 용기를 냈다. 민경의 내레이션,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선언받았지만 사랑으로 되살아났다. 이는 우리의 이야기이자 한국의 희망의 결말은 희망적. 둘은 손을 잡고 미래를 걸었다.